안녕하세요.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연구소 이지혜입니다. 6년간 묵혀있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는 발표가 지난 19일에 있었죠.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구리, 서울 강동, 하남,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천안, 세종을 지나게 되는데 노선에 포함만 돼도 수혜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 건설이 2단계에 걸쳐서 2025년에 개통 예정이니까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고속도로 인근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기 투자, 또 분명한 목적,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11월 24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연구소 오늘 코너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OX 퀴즈와 함께 재밌게 풀어보는 첫 번째 코너입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어서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매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받아보겠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데일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투자 OX 퀴즈 총 4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더 유익한 한 시간이 되겠죠. 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올해 시장 분석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5년 주택시장은 거래가 살아났고 또 분양 여유도 뜨거웠나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2015년 분양시장 예년과 다른 차별성이 있었나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향후 주택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지금은 주택 매수보다는 관망 시점인가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카드까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 4번 문제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였죠. 2015년 주택시장은 거래가 살아나고 또 분양 여기도 뜨거웠나요? 라고 여쭈었는데 O카드를 들어주셨어요. 그래, 올해 부동산 시장 참 뜨거웠다고 한 해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올해 한 해 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5년 동안 쌓였던 숙변이 쾌변으로 시원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그런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그 원인으로는 월세가 증가를 했고요. 또한 전세 가격 또한 상승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 때문에 부동산의 매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월세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전 월세 거래량을 분석해 봤을 때 네.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은 40.1%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5.6%로 전년도 대비 5.5%포인트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임대 수익을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네. 과거 시세 차익만을 봤었던 그런 주택 시장이 점점 수익형 부동산 임대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했던 전세를 준 전세나 준 월세 혹은 월세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의 공급 또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환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굉장히 그렇죠. 전세 가격은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서울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근데 재건축 이주 수요와 증가와 또한 낮은 전세 대출 금리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게 월세의 증가와 전세 수요의 증가 그리고 전세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월세 이런 모든 현상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왜 주택 시장이
증가 활성화가 되었는가? 왜냐하면은 월세가 늘어났고 전세가 감소를 했고 전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싼 절세를 줄 수냐 아니면 매매를 하느냐 이 선택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네네.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뭐 갭 투자라던가 이런 거에 근본이 되는 거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참에 그냥 매매를 하자라는 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주택 매수 심리가 굉장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주택 시장이 활발하게 되었고 또한 분양 시장 또한 과거 5년 동안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사 등이 분양 물량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내놓으면은 미분양이 되는 거고 미분양이 되면은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았는데요. 작년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을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올 초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상승 국면에 올라가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그 분위기에 편성하기 위해서 분양 물량도 많이 내놨고요. 네. 또한 3월 달에 있었던 청약 제도에 대한 완화 기준 때문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매수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도 활발하게 되었고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였고 또한 분양 시장 또한 활성화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 또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매매가도 상승했고요. 또 그로 인해 분양 열기도 뜨거웠다. 이렇게 올 한 해 시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다음 두 번째 문제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분양시장 예년과 다른 차별성이 있었나요? 라고 여쭈었는데 5카드 들어주셨거든요. 예년과 다르게 어떤 점이 좀 올 시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2015년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또한 매매 가격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분양 시장도 활성화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수많은 부동산 정책의 완화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좀 전에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단순히 정책뿐만은 아닙니다. 네. 예년과는 다른 차별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은 최근에 분양 시장이라던가 주택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중소형 가구 비율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 그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을 중소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주택 분양 문제 중에서 중소형 비율이 작년 대비 최근 5년 사이에 5년 전에는 80% 초반대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92%나 차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소형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왜 그렇게 됐냐면은 최근 가구 원수의 감소와 또한 가구 수의 증가 이 두 가지 영향으로 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최근 10년 사이에 가구 원수와 가구 수를 비교해 봤을 때 1인 가구가 10% 초반을 차지했었어요. 10년 전에는. 네. 하지만 현재는 30% 중반대를 차지할 정도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공급 물량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또한 올 3월에 시작된 청약 조건의 완화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간의 경기 침체로 해서 보유됐던 물량들이 한 번에 뿜어져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많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5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최대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분양권 거래 비중도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분양권 거래 비중이 평균 30에서 40%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양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입장의 차이가 많이 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4월부터 진행되었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로 인해서 고분양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월 달에 분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4월에 있었던 분양가 폐지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잠정 미뤘다가 지난주에 그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한 영향들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미래 분양 열기가 가치기가 가중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 또한 이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양
준양의 인근 신축 주택보다 분양 가격이 높게 나오는 경향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뿐만 아니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최대 위례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원까지도 올랐고요. 지방의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3천만 원 이상이 오르는 네. 이런 기현상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도 있었지만 전 지역의 분양 시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8.4%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의 미분양은 최근 한 달 사이에 13.7%나 늘어났습니다.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미분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차별성 이 부분을 좀 더 중점 있게 보신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지가 눈에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5년 분양시장 예년과는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수도권의 미분양은 감소한 반면에 지방시장은 13.7%나 미분양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여러 가지 요인들로 가격이 하락할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세무카드를 지금 들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다음 달 미국 금리가 인상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자, 그렇다면 투자 적기 언제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제가 시청자님과 고민 상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한 개가 바로 지금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또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선행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분양가의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난으로 인한 전세 수요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는 서울과 네. 그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보류 혹은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에 안원훈께서 말씀했듯이 미국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다음 달이죠. 12월 달에 미국 금리가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국내 금리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를 들면은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소폭 혹은 더 대량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줄다 보면은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개인 대출 규제죠. 얼마 전에 발표한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부터 되면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아니 매달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주택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1년의 거치기간 혹은 그런 1년의 거치기간 후에 또 그런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네. 특히 또 이제 LTV와 DTI의 다시 또 소폭 오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대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또 우려를 섞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으로 미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의 전망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조금은 많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네. 이런 분양 물량들이 2년에서 3년 후는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신축 물량들이 대거 쏟아진다는 소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분양권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신축 분양 물량에 대해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 보시기 때문에요. 2년에서 3년 있다가 입주가 되는 그런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축의 어떤 매매로 나올 수가 있는, 매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분양가 상한제, 이것을 피하려고 많은 분양이 내놨던 것이 지금뿐만 아니었습니다. 2006년,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2016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는 소리가 나왔었고요. 또한 가장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였죠. 2006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건축사들이 밀어내기식의 분양 물량을 한 번에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 2008년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 분양이 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겹치게 되면서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16만 가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미분양 물량 때문에 건설사들은 떨이 판매도 했었고요. 할인 분양도 했었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의 가격 또한 그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도 같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한 부분을 때문에 많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조금은 다소 다른 국면입니다. 2006년에는 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었던 물량들이고요. 올해와 작년에 있었던 분양 물량들은 분양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것과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우려가 나오는 2,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그때와는 비교하기는 조금 다소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하고 있는 집단 대출 규제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 강화를 실시하면서 지방에 있는 고분양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가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실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실 공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엄격한 규제와 관리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건설사들은 공급 물량을 줄이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수급의 조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지역별로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심하게 될 텐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고분양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의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 물량에 있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의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네. 보류가 되던가 아니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지방의 경우는 가격 하락 우려가 있는 반면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보합도는 소폭 상승 시장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주택 매수보다는 관망 시점인가요? 라고 여쭈었는데 X카드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일반 경기가 좀 좋지 않을 때를 그렇죠. 이제 관망해야 될 때로 보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부동산 투자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울 때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옥석을 가릴 줄 아신다면은 부동산 투자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적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 그런 힘만 키우신다면 부동산 투자는 지금도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관망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네.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바로 주택을,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그래서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느 지역을 보셔야 되냐면 먼저 수요층이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앞으로의 수요가 계속 확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의 성공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는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종합병원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대학교 신설 대기업 본사의 이전 등 이러한 굵직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집진성이 강한 그런 유형의 개발들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많은 아파트, 인기가 많은 평형대, 바로 중소형 주택입니다. 가구원 수의 감소와 가구 수의 증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래서 아무래도 주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로 중소형, 소형과 중형대의 아파트 주택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헬리오시티의 분양 실정을 본다면요.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경쟁률이 280대 1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84제곱미터의 네. 경우 가장 인기가 있었던 형이 238대 1. 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네. 평균적으로만 보도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 경쟁률은 50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의 경우는 4대 1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네. 났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래도 수요와 그런 수요의 차이 때문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중소형 주택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 가격이 저렴한 주택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저렴하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또 쉽게 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청약시장을 가시던가 네. 아니면 뭐 주택을 매매하러 부동산을 알아보시던가 할 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위에서 많이 보채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야 여기 브랜드가 어디래 여기가 입지가 좋대 이것만 보시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지금 당장 계약하셔야 됩니다. 오늘 계약 안 하시면은 내일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네. 하시면서 자극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좀 더 차근하게 인근에 있는 지역들의 가격대나 아니면 인근 다른 공유중개사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가격 분석을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한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입니다.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잘 발달된 지역을 보시면 상당히 좋을 건데요. 신도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는데 입주부터 완성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교통 여건이 아닌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셨을 때 어떤 교통 전망이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굉장히 도로가 잘 나와 있고요. 도로 개발 중에 있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전철이 들어오는 등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도시나 대형 택지 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뿐만 아니고 기반시설 그리고 학교까지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교육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첨단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나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환경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직장과의 접근성과 교육 환경 그다음에 교통의 상황까지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그리고 중소형 주택 분양가가 저렴한 주택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분석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시장을 관망하고 있을 때 지금 이 투자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적당한 좋은 매물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신다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연구소가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는데요. 서울전화 377-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화요일은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죠. 서울전화 3771-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데일리 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송파구 송파동 빌라를 갖고 있는데요. 네. 163에 다시 4. 163-4번지라고 하셨어요. 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빌라에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송파동 163-4번지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 시점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것을 언제쯤 매수하셨죠? 2006년도에 했는데요. 2006년이요? 10년 전이네요. 네네. 매수 금액은 얼마쯤 되셨죠? 2억 4,500여. 2억 4,500이요? 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청자님 그 테레비를 보시고 계시나요? 아니, 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본 매물은 송파역 근처에 있는 매물이죠? 네네. 네, 송파역 근처에 있는데 지금 방 몇 개짜리죠?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3룸이시고요. 네. 네, 본 매물지 인근에 있는 먼저 거리 비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네요. 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앞에 지금 본 매물지 지금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죠? 네. 네, 1층은 필로피 구도로 되어 있고요. 네네. 일단은 송파동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참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죠? 시청자님 아시고 계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저도 상당히 송파동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렴한 금액으로 사신 것 같아요. 2억 4천. 네. 500임. 지금 신축이 그 지역의 3룸, 동일한 평형대 같은 경우는 대략 3억 5천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기존에 있는 중고주택 같은 경우도 3억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격도 네. 많이 오른 상태고요. 전세로 계속 두시고 계셨나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일단 대로변 다세대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소음 문제가 조금 있죠? 네. 조용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끄럽기 때문에 조금 약간 꺼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점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지나다니기 굉장히 좋아요. 네. 일반 다세대 주택의 단점인 어두운 그런 골목길이 아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많은 그런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위치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 일단은 보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네. 시청자님도 여기가 지금 개발 호재가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쵸. 앞으로도 개발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인근에 보시면은 뭐 잠실 관광지구라던가 아니면은 가까이에는 가락시장 아파트의 개발 뿐만 아니고 또한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문정 법조타운 제리 롯데월드 등 너무나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났지만 방 3개를 원하시는 3룸을 원하시는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직장이 많아지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송파동은 조금 더 보류를 하시고 한 3년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동네 경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그런 개발 계획들이 완료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 보유 의견 들어봤는데요.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연구소로 연락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예, 그 이수역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네. 그런데, 여보세요? 네. 그 주소가 나가는 건 좀
놀러다. 네, 이수역 근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이 주택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그 이수역의 전망이 매도 시점인지 아니면 네.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네,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소를 공개하시기 꺼려 하시니까요. 예. 대략적인 위치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수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예, 이수역 바로 뒤인데요. 그 우체국 뒤에요. 그럼 사당동 우체국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사당동 지역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거기 뭐 이수역. 메가박스라던가 그쪽 뒤쪽 상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3년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장제 터널이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개통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여기에 상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도로 보면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의 사당동과 방배동 이 사이에 있는 4호선 라인 이수역 인근과 그다음에 사당동 인근 있죠? 네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큰 상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수역에서는 지금 제가 사인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사당역은 이 부분과 이 부분, 크게 이 세 군데가 가장 큰 상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인 본 매물지 이 근처 같은 경우는 크게 상권이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 위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 일단 상가주택이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상가주택은 한 필지가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만으로도 가격 시세 차이가 굉장히 큰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키려면 상권이 살아나던가 아니면 임대되어 있는 임차인들의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은 가격 자체가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은 없지만 장제 터널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 이 인근에 있는 이주 수요 혹은 임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전문가는 지금 2, 3년 중기 보유 의견 들어봤는데요.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샵에 3772번으로 도착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죠. 128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목동 아파트 2단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목동 2단지 아파트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결정일 겁니다. 특히 최근에 며칠 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되었거든요. 목동 지역이. 네.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축에 해당 지역이 되었습니다. 9.1 대책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거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재개발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목동 아파트 2단지의 경우 목동 아파트의 경우 저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요. 목동 아파트의 특징은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또한 기반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저층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겉에서 보면 굉장히 낡은 아파트죠.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살기 굉장히 쾌적하게. 네. 집 안에서는 정말 어느 아파트 부럽지 않게 쾌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건축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재건축 개발 호재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네. 이주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도 있지만 생활하는 데 여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또한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렇죠.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자녀들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요. 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면 잠정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이주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주 기간 동안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1인 가구 위주의 직장인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 목동 아파트의 대부분의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목동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인 만큼 또한 네. 생활 여건이 좋은 만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내가 지금 큰돈 만지면 뭐해? 난 지금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또한 굳이 내가 귀찮게 왜 이주를 해야 돼?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값이 오르면 내 자식들한테 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대부분의 뉴타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주택에서 오래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서 임대소득만 받으시는 목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수요층, 노년에 계시는 분들과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학부모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지역을 떠나기가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재개발 호재가 왔을 땐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지만 막상 들어가게 되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건축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파시고 시세 차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도 시점 지금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의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금호 2가 하이레버 레미안 아파트를 구매할까? 네. 아니면 동탄 2도시요. 제2도시, 거기 네. 대우 프루지오요. 네. 그거를 구입을 할까?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했어요. 네, 지금 아파트 살펴보고 계시는데 혹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실거주지는 아니에요.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액대가 조금 다른 지역이고 또 성격이 굉장히 다른 지역입니다. 예. 그렇죠? 금호동과 동탄 이신도시. 네네. 혹시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으셨나요? 아니, 분양은 안 받았어요. 그럼 어때? 피를 주고 사시려고 하시는 계획입니까? 네네네. 프리미엄 주시고 사실 계획이시고요. 예. 금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보신 데가 몇 평형이죠? 20평대인데요. 네. 그것도 금액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6억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선 너무 많이 오른 시점이라 네. 그냥 동탄 이 신도시 그 대우 프루지오 걸로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라 전화드렸어요. 첫 번째는 금호동과 동탄 이신도시 성격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또한 예. 금액 또한 지금 얼마에 알아보셨다고? 6억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6억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 지역이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5억 초중반? 그게요, 금호 1가가 아니라 금호 2가 하이레바 2타, 레미안 2타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아마 지금 호가를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부동산을 거기 다 다녀봤는데 5억 8천에서 6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호가입니다. 예. 본인이 팔고 싶은 금액을 호가라고 하고요. 예.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요새 한 달간 다녀봤는데 실거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신고가 된 가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예. 실제로 거래된. 예.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가격을 조금 더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금액대도 다르고요. 네. 예, 동탄 이선도시 대우 센트럴 프리지오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센트럴 프로지오. 네, 얼마에 알아보셨죠? 센트럴 프로지오요? 네. 3억 5천요. 네, 대충 그 정도 가격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액대가 전혀 달라요. 금액대는 전혀 다른데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전세로 넣었을 경우에 네. 전세로 넣었을 경우에는 제가 투자하는 금액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도시랑 기존의 네네. 또 도시 같은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 일단은 금호동 하이리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동 지역 특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예.
잠시만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지도 정확한 위치 네. 보시면서 상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요. 지도가 금호동, 지금, 금호 네. 2가라고 하셨죠? 하이레버 레미안 25평형 아파트 지금 찾고 계십니다. 화면, 지도 화면 좀 보여주시죠. 금호동 하이레버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네, 하이레버 아파트죠? 네네. 네네, 제가 리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호 2가에 위치한 네. 아파트고요. 평형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5평 요즘 중소형 평형대 인기가 굉장히 높은 네,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금호 2가에 위치한 하이레버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네, 하이리버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예. 옥수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들이 인근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또한 길 건너편, 다리만 건너면은 바로 강남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앞으로도 인기가 많을 지역입니다. 네. 또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예. 하지만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 인기가 얻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목적을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한 4, 5년이요. 4, 5년 정도를 보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투자는 저비용 고이익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예. 수익을 받는 게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여기 전세를 끼고 비슷한 유사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일단 금호동을 먼저 손을 들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대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서울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각 지방 소도시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폭이라던가 가격 상승의 여지는 동탄은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폭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 예. 하지만 금호동의 경우는 앞으로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호동에 있는 하이리버 아파트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살펴보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3620님이십니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9-25번지입니다. 5년 전 2억 4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빌라인 것 같은데요. 409-25번지라고 하셨어요. 매수는 5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앞으로의 전망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본 매물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본 매물지는 자루형 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로보니까 위치해 있지 않는, 인접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위치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리시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본 매물지의 인근에 구리시 곱창골목이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상권이 활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매물지의 입구인 지금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먼저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네. 거리 모습이 예, 보이고 거리 모습을 있는데요. 보여드리는데요. 굉장히 시골의 느낌이 나죠. 구리시는 많은 개발들과 또한 많은 신규 아파트 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되고 또한 심지어 도로도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주택입니다. 여기에 지금 2억 4천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리시 신축 다세대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이 1억 원 중반에서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있는
수택 재정비 촉진지구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아마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 않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 더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면 지금 손 떼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는 향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바로 재건축,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허물고 올리는 네. 다세대 주택으로 짓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그 기존에 있던 건물, 노후된 건물을 없애고 신축으로 올려서 가치 상승을 꾀해서 팔아가지고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본 매물재 같은 경우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주택들 혹시 상가들과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좀 더 좋은 지역에 있는 입주권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빌라 매물이었는데요.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하나 더 살펴보죠. 842 하나님이신데요. 강서구 우장산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매수 시기, 매도 목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서구 우장산동에 위치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매도 시점을 좀 알려주신다면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장산역 인근이 바로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는 네. 위치고요. 우장산 아이파크가 바로 이 지역에 있죠. 본 매물지. 네, 바로 우장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지도가 나오고 있죠. 우장산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매물입니다. 초역세권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또한 인근에 보시면은 마곡지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점점 가까워진다. 직주 근접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본 매물재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잘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이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승폭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 이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는 상권이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많이 가격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 매물지 인근,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가 25평형이 5억대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2평형 84제곱미터형 같은 경우는 6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지 위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우장산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동일한 평형대 25평형 같은 경우, 32평형 같은 경우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더 비쌉니다. 네. 아무래도 마곡지구가 좀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밑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2평형이 6억 4천만 원입니다. 본 매물집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한데 시세가 네. 그것도 아무래도 가격의 차이, 거리의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2017년쯤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으로 매도 시점 네. 잡아주셨는데요.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제가 지니고 있는, 네. 부동산을, 일단은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하는 게 좋은가,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이거를 매도를 할까, 보유를 할까, 왜냐하면 그 지역이 향후 발전이 전망. 어떻게 될 네. 건가, 전망. 네. 그래서 좋으면 더 보유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예. 아파트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지금 어느 아파트라고 지명은 못하지만은 그 양재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일동지역 사거리가 있거든요. 네. 일동지역 사거리에서 교육개발적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가 뭐 우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근방입니다. 그 근방에 향후 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해도 될지, 발전이 네.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네,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 전문가 의견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하신 용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확한 아파트 명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양재역 인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양재역에서 네. 저기 일동지역 쪽으로 상재 가는 쪽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한정거장 정도만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교육문화회관 그쪽으로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일동지역 사거리에서 한 바로 조금만 걸으면. 근데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 아마 양재구성 아파트가 재건축 네, 얘기가 많이 그쪽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쪽 근방이에요. 네, 그 근방에 있는 아파트고요. 예, 근데 예, 자세한 양재구성. 아파트 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동들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네네.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거 한 가지고요. 네. 제가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 매매를 한다면 매도 시기는 언제쯤일지. 네, 지금 정확하게 아파트 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 네네. 일단은 양재동의 아파트 입지 굉장히 좋죠. 가격도 많이 높이 평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제 구입하셨죠? 제가 1999년 1월 18일 IMF 때 구입했어요, IMF.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몇 평형이죠? 면적이 84.69평방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인 32평형 이 정도로 되겠네요, 과거에는. 예, 그 정도 33평. 그 일대 아파트들이 32평형이 보통 6억에서 8억 사이로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 아까 부동산에 전화해 봤더니 6억 한 8천 정도 팔린 것 같더라고요. 6억 7천 정도요? 6억 8천? 네, 6억 7천, 8천, 6억 후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보시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이 부분은 아파트 동으로 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님이 네, 원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바라는 거는 네. 재건축이 훨씬 좋은데 다 여러 동이 있으니까 재건축이 좋은데 그냥 우리 동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리모델링 하면 장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한테 또 물어보면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찬박시세가 된다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네네. 아파트 리모델링은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네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네네. 기존에 틀만 남겨놓고 뼈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층수를 더 네. 높여서 아파트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올라가는 층을 일반 분양을 해서 그 부분을 건축비로 충당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요, 그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까지만 올리고, 네. 그 옆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거에서 약간 이제 그 재건축을 해서 그거를 우리 세대한테 분배를 해주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이제 그 분양금을 내는데 분양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네네. 내가 그때 한번 상담사한테 전화했더니 분양금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머님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제가 그 지역에서 단 하나의 아파트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근데 어머니께서 지금 정보 공개를 꺼리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네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뭐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 네네. 아파트는 대지가 넓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네네.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재건축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토지에다 새로 신축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분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찬성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아파트의 경우는 벌써 75%를 넘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5채를 이쪽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동에다 주고 나머지를 분배를 한다 그거예요. 네. 근데 분양가가 이 계획서를 어떤 이제 건설회사에서 설명하려고 저한테 왔는데 그 분양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TV에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했더니 분양가가 우리가 분담금 해야 할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그 분담금을 우리 세대한테 그 분배해주고도 분담금이 너무 많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직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마 네네. 인근에 있는 시세나 이런 걸 봉합해서 보셔가지고 다른 전문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네. 방송상에서 그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네네.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을 보셨다면은 저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네. 예, 왜냐면 지금 매도를 이 지금 재건축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지금 어머님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예예. 일단 주택은요, 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만족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거고요. 네네.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네네. 지금 말씀하신 해당 단지는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금도 높게 측정이 된 거고요. 네네. 또한 사업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하지만 그 부분을 시청자님께서 추가 분담금을 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재건축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를 지금 시청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는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리모델링을 원치 않으니까 분담금도 많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게 낫다 그거죠. 네네. 상담사님께서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립니다. 088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회사가 마곡 지역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마곡 너무 비싸서 김포 지역에 분양을 생각 중인데 김포 사호동 아이파크 그리고 한강 신도시 구례동 아이파크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두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사호동과 구례동 두 가지의 신도시는 아니고 신축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곡과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면 구례동은 지금 이 부분의 구례동이고요. 네. 사호동은 이 부분이 사호동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에서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투자 목적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사호동은 재건축 지역입니다. 신도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구례동은 신도시입니다. 그만큼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도 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보신다면 저는 사호동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출퇴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본 지역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에서 김포 공항에서 사호동을 거쳐서 구례동까지 김포 고속철도가 뚫릴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만 해도 일단 동일한 개발 호재입니다. 김포 고속철도. 그리고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투자 목적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직주 근접,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항상 달고 살겠죠? 직주 근접. 이것이 가장 가격 형성이 첫 번째가 큽니다.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인근의 어떤 중심 업무지구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정동 같은 그런 많은 행정 업무 지역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호동 인근엔 김포시청을 비롯해서 법원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어떤 업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마곡지구뿐만 아니고 김포시 사호동 인근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구례동은 단순히 신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사호동과 구례동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라면 저는 사호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매수하면 좋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종로구 숭인동 네. 센트리빌 네. 25평 4억 3천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 보광동, 네. 삼성 리버빌, 네. 여기도 25평이 4억 3천 정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서대문구 현저동, 네. 독립문 극동 아파트인데요. 네네. 여기도 25평이 4억 2, 3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는지 어떤 거를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고민 내용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3군데 보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이 좋은 아파트 추천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3군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도로 보시면 독립문역 인근에 있는 극동 아파트, 네네. 그다음에 숭인동에 있는 센트레빌, 예. 네, 보광동에 있는 삼성 리버빌 아파트. 네네. 지금 이 3군데를 보고 계시고 또한 금액대가 유사하죠. 예, 비슷해요. 네, 비슷한 평형대, 비슷한 금액.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되실 거고요. 예. 먼저 투자 목적이시죠? 예, 전세 끼시고 하실 건가요? 예, 전세 끼고 하고요. 네. 용산은 용산 보광동은 한남 뉴타운 안에 있는 건데 네. 여기가 꽤 오래됐어요. 네. 2000년 준공이고 용산이 요즘에 호재가 많아서 그리고 한강변에 있기는 한데 그 역세권은 아니라서 혹시 나중에 이런 뭐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좀 하방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먼저 아파트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야 할 텐데요. 지역적인 분석과 함께. 네. 일단 숭인동 같은 경우는 네. 동대문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 동대문의 거대 상권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상권뿐만 아니고 또한 인근에 있는 중심 업무 지역인 종로구 쪽, 중구 쪽 이쪽도 예.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네네. 독립문 또한 그렇고요. 독립문은 뒤에 있는 산이 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도 뛰어나고요. 근데 거기는 역세권이 아니라 조금 여기서 멀고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광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한남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 또한 보광동 삼성 리버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파트 이름처럼 한강변이 보이는 예. 위치에 있고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일단은 한강 뷰가 보이면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해서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시죠? 예. 하지만 저는 그 지역보다는 독립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독립문이 요즘 독립문에 뭐 호재가 더 많나요? 일단은 독립문 같은 경우는 종로구 같은 경우, 숭인동 같은 경우는 예. 직주 근접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좋지만 지역 예.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인근에 있는 돈인 뉴타운이라던가 어떤 예. 주거 환경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이 더 깔끔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신도시처럼 깔끔한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아, 예. 그때 주거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독립문이 조금 산 쪽으로 있는데 만약 이 독립문 그 극동 아파트보다 역세권 쪽으로 조금 더 나아도 괜찮을까요? 네, 역세권 쪽으로 좀 나오셔도 좋고요. 일단은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시대 차이지 않습니까? 예. 보관동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한강변 때문에 그런 걸 텐데요. 예. 한강변이 나온다면 그 가격에 나온 데는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예. 한강변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예. 때문에 그 금액에는 독립문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럼 극동 아파트 요거를. 네, 시청자님 목표가는 죄송합니다. 얼마 정도-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 마무리하겠고요. 방송이 네.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